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문제 해결 능력,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쭉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이제 사고력과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학습 모듈 C1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학습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활동은 우리가 문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자, 문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 문제 맞죠? 자, 문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 이것도 맞아요. 문제예요. 목표와 드러나는 현상 간의 차이. 뭐 이것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해답이 있지만 그 해답을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확실하게 이제 문제이고요. 자, 우리가 목표와 이제 현상 간의 차이를 이제 갭을 우리가 문제라고는 했지만 이 현상이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현재의 모습도 있지만 예상되는 상태,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기대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태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나왔다는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일단 3번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가 뭐였죠? 뭐 보통은 거의 이제 구분 안 하고 쓰는데, 문제점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 핵심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통해서 굉장히 전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 난 것은 이제 문제고요. 왜 전복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문제점, 문제 원인을 문제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의 핵심 상황 맞고요.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상황 맞죠? 음주운전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나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나열한 것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발생형 문제, 보이는 문제, 현재의 문제. 현재 상황,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문제를 발생형 문제라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미래에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을 미래 문제라고도 하고, 이게 발생형 문제, 찾는 것은 개선 사항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설정해서 하는 문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발생형 문제라는 것은 현재 직면하여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 그러니까 현재예요. 보이는 문제. 탐색형 문제는 뭔가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문제예요. 설정형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설정하고 하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이라는 활동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자의 도전의식. 자꾸 이제 문제를 회피하고, 뭐 당황하고, 뭐 피하려고 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직장 선배의 조언? 뭐 직장 선배 조언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건 뭐 필수 요소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자, 다음 진술은 분석적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의 종류이다. 각 진술에 해당하는 문제의 유형. 분석적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중에 성과 지향.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사전에 구상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로부터의 사고 행동 시작한다? 객관적은 사실지향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설지향적인 것은 현상 및 원인 분석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결론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논문에 많이 쓰는 가설지향적 문제. 다음 중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편견, 경험,
습관, 정해진 규정과 틀, 가능성. 가능성은 얼마든지 발산적 사고, 뭐 유연성, 뭐 융통성 이런 것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활동. 두 번째 활동. 자,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퍼실리테이션에 의한 문제 해결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촉진. 뭐 촉진도 역시 퍼실리테이션입니다. 리뷰하는 내용이네요. 자, 창의적 사고, 다음번. 창의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창의적 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발산적 사고를 통해서 새롭고 꽤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고 또한 정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유목화하고 그룹화해서 정보를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을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창의적 사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창의적 사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고정관념, 지능 수준, 선천적인 능력, 후천적 노력. 가장 주의해야 돼. 그 새로운 것을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자,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의 개발 방법.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기법. 자유연상법. 브레인스토밍. 뭔가 이렇게 힌트를 줘가면서 하는 강제연상법. 체크리스트. 비교, 유사한 것끼리 유목화시키면서 하는 NM법. 또 요거하고 비슷한 거면서 시네틱스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이 아닌 것. 비판은 비판하지 말고 자유분방해야 되고 결합과 개선. 질 좋은 아이디어? 굳이 꼭 이게 질이 좋은지 나쁜지 막 판단하기 시작하면 브레인스토밍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의 이해. 논리적인 사고의 구성 요소에서 자신의 사상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함께 일을 진행하는 상대와 의논해 나가는 과정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과정이 뭐다? 자,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이제 설득인데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메시지, 상대방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주로 결론. 어떻게 된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so what 기법이에요. 왜 그렇지는 아닙니다. why so? 이제 why so라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건 결이 또 다르죠. 자, 이제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데 요구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적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요.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개방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다른 사람을 반박하려고 하는 마음은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자, 비판적 사고의 의미 중 설명이 맞지 않은 것. 비판적 사고의 주요 목적은 어떤 주장의 단점을 파악한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 자료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우리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죠. 비판적 사고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하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맞아요.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바라보는 편협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고정관념. 타파해야죠. 자, 이제 두 번째 학습 모듈입니다. 문제 처리 능력이에요. 기업 내부의 강점은 strength, 약점 weakness, 외부 한계 기회 opportunity, 위험 요인 분석 threat,
다 나왔네요. 수학기법.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외부 환경의 기회, 약점은 뭐였어? 위크, 기회를 활용하는 거. opportunities, WO 전략. 외부 환경의 기회를 활용하면서 기회는 강점을 이용하는 거. 강점, strengths, SO 전략.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ST 전략.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문제를 세부 문제로 쪼개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나무로 만든 로직 트리. 로직 트리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옳지 않은 것. 전체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하죠. 분해해야 하는 과정의 수준들은 좀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각각의 합이 앞으로 다 포함이 돼야죠.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라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인 파악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패턴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 단순한 인과관계. 원인과 인과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단순한 거. 닭과 계란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다. 두 가지가 같이 얽혀 있다. 복합적 인과관계입니다. 자, 쟁점 분석 중 가설 설정을 하는 조건 중 옳지 않은 것. 가설 설정은요, 우리가 논문 쓸 때 많이 쓴다고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관련 자료 인터뷰, 그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것은 약간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다음 활동,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평가예요. 다음 주 해결안을 평가하고 채택할 때 실행 가능성의 평가 기준.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이게 실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시간도 기간도 고려해야 되고, 능력.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적용 가능할지 다 고려해야죠. 근데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나중에 평가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해결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같은 해결안을 정리하는 절차 중 옳지 않은 것. 근본 원인으로 열거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죠.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해결의 방향과 방법이 같은 것을 군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해결안을 여러 개로 정리함. 그러니까 해결안이 있는데 최종 해결안은 하나로서 좀 정리를 해야겠죠. 3번.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도출해야 합니다. 그 해결안 평가 및 최저간 선정 시 해결안을 평가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안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슬쩍 지난 시간에 간단히 넘어갔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고요. 요 3번, 누가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순위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4번. 다음 중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실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후평가, 우리 팔로우업 할 때, 그러니까 실행 평가할 때 하는 거죠. 1번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적, 물적, 예산, 시간에 대한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고, 실행의 목적과 과정별 진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고, 해결안별 세부 실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죠. 실행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아닌 것. 실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요 사후 관리에 맞고, 인적, 물적, 예산 고려를 통해 수립해야 된다? 이거 앞에 했잖아요. 이건 실행 계획할 때. 사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 해결안을 보완하는 대상 범위를 넓혀 전면적으로 실시. 2번은 계획할 때 사는 거고요. 실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시체계, 소위 말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어? 확신할 수 있겠어? 혹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어? 바람직한 상태가 달성되었어? 그 다음에 해결안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는지. 요거는 이제 수립할 때 이 앞에 단계 그때 이제 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할 때 쓰는 거고요. 모니터링 단계는 제대로 이게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하나 학습 모듈별로는 지금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란 성과 수준에 대한 목표와 현상 간의 갭이 있을 때 문제라고 정의하는데, 이때 현상에 대한 설명. 현재의 모습 들어가죠. 예상되는 상태 들어가죠. 예기치 못한 결과 들어가죠. 있어야 할 모습은 뭐다? 이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은 조직, 고객, 자신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도움을 주는지. 조직 측면에서는 제1류 기업이 된다던가 경쟁사보다 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조직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고객 측면에서는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향상하고, 이럴 때 쓰겠죠. 자기 측면에서는 일을 굉장히 효율화하고, 또 일에 대해서 만족감, 몰입, 생산성, 이런 거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에 맞게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용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주로 나왔고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 요인이 아닌 것.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는 거 맞죠? 고정관념에 얽매여도 문제 해결하는데 장애가 돼요. 발상의 전환? 이거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3번.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장애 요인이죠. 자, 퍼실리테이션의 기본 역량. 기본적으로 문제 탐색해야죠. 인간관계? 이 사람이 아주 인간관계고 외향적이고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할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성향에 관련된 거 약간 좀 차치하고,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거 되게 중요하죠. 다. 현장에 대한 분석력이라기보다는 뭔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는 거. 가다마. 3번이네요. 퍼실리테이션이란 촉진을 의미하며 어떤 그룹이나 집단이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 퍼실리테이션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은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창의적 사고의 의미 중 괄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창의적 사고는 발산적 사고로서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한 것을 의미하죠. 창의적인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발하고 신기하며 어떻다?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고는 기존의 정보들을 특정한 요구 조건에 맞거나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 개발 방법도 대표 기법. 자유연상법은 브레인스토밍. 강제연상법은 체크리스트. 비교발상법은 NM법도 있고 시네틱스도 있습니다. 미국의 알렉스 오즈번이 고안한 그룹 발상 기법. 이 알렉스 오즈번에 대한 내용은 학습 가이드북에 나오지는 않지만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발상 방법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집단의 효과를 살려서 아이디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대표적인 기법, 브레인스토밍. 논리적인 사고의 구성 요소 중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켜 납득시키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해는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공감되게 하는 것.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것, 설득이에요. 설득. 자신이 답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 가장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각의 폭, 생각하는 범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뭐 꼭 그 자료를 모으는 것 외적으로도 벽에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지각의 폭을 넓히는 일은 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은 것으로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 11번.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태도 중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개발 태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계속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체계성.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고르시오. 해결한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당초 장애가 되는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안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단계가 뭐예요? 자, 해결하는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 뭐 실행 및 평가 아닌가요? 자, 수압 분석에서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하는데 활용하는데 유용한,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수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알면 좋겠죠. society, 사회. C는 뭐가 될까요? 고객인가요? 여기는 경쟁입니다. competition. 경쟁. E는 여기서 S, C, E, environment인가요? economic, 경제네요. economic. P는 뭐일 것 같아요? 정치인가요? politics? T는 테크놀로지, 기술. I는 정보인가요? information? C는 클라이언트. 정치, 기술, 정보, 고객.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핵심 이슈를 분석한다던가, 뭐 가설을 설정한다던가, 아웃풋 이미지 설정하는 거. 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원인 파악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자, 해결한 개발의 절차 중 각 절차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해결한 도출, 해결한 평가 및 최종한 선정. 자, 해결한 도출하기 위해서는 열든 근본 원인을 어떠한 시각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같은 해결하는 그룹핑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결안을 도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해결한 평가 및 최종안 선정하는 것은 이제 what, 문제나 원인, why나 그 다음 방법 고려해가지고 해결안을 평가하고 가장 효과적인 이제 최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WH, 5W1H, 육하원칙인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가 뭐가 있죠?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how, why. 다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엇을, 언제,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where가 없네요, where.
자원은 인적 자원, 뭐 시간 자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예산 자원. 문제 해결 절차 중 선정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단계. 제일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두 번째는 문제 자체를 도출하고, 세 번째는 원인을 분석하고, 네 번째는 해결안을 개발하고, 다섯 번째는 실행 및 평가를 하는데 명확히 하는 것은 문제의 도출입니다. 자, 사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자사, 경쟁사, 고객을 3C라고 할 때 3C에 대한 체계적인 각자의 질문을 통해서 환경을 분석한다. 질문의 내용 중 가로는 무엇인가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고객은 만족하는지, 자사가 세운 목표와 현상 간의 차이가 없는지, 경쟁사와는 우수한 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사의 현안과 차이가 없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리뷰를 해봤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이번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 능력이 습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상시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머릿속에 착안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시간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